안녕하세요. 어쩔 메타입니다. 간호학에서의 메타 분석으로 논문 쓰기 A부터 Z까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피코 설정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피코 범위 설정하기에서 P는 population, patient, problem, participant 모두 다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주로 우리는 대상자 그룹을 설정하는 범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I는 중재에 대한 인터벤션 또는 인덱스 테스트. 그래서 진단검사 중에서 기준이 되는 진단검사가 잘 들어맞는지를 확인하려면 그 진단검사가 인덱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노스틱 팩터, 그리고 엑스포즈, 어디에 노출된 것들을 확인하고 싶다, 영향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할 때 I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는 C고요. 주로 컨트롤 그룹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교군입니다. 컴파레이터, 컴패리즌, 컨트롤 다 같은 용어로 비교거나 또는 대조군이거나 실험군과 반대되는 군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는 비교하고 싶은 중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O는 outcomes, 결과 변수입니다. 어떤 결과가 이 중재에 의해서 나오는지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D는 스터디 디자인이죠. 그래서 연구 설계가 어떤 연구 설계만을 포함할 건지를 미리 설정하고 문헌 고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헌 검색 전에 이러한 피코를 결정해야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코를 설정하는, 즉 연구 질문의 요소들을 설정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피코에서 P는요, 연구 대상자, 연구 집단 모두 포괄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블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질병이거나 또는 건강 상태 포괄할 수 있는데요. 프로블럼으로 할 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크라이테리아가 명확한 질병만을 포함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질환이라든지 심텀 같은 거를 넣으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게 되겠죠. 또 관심 있는 인구 집단이나 세팅을 넓게 정의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 네카 책에 보시면은 만 16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 크라이테리아를 정하면 연구 데이터들을 보니까 10살에서부터 18살까지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16세 이하가 아닌 17세와 18세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연구는 제외할 것이냐, 그런 기준도 명확히 있어야 되겠죠. 그거보다 먼저는 16세로 제한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 연구 대상자를 선정한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전 문헌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전의 데이터들을 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해서 기준을 삼을 수 있게 되겠죠. 관심 있는 인구 집단이나 세팅을 브로드하게 잡아놓는 것이 연구를 검색하고 그 다음에 제외시킬 수는 있지만, 만약에 스콥을 작게 잡아놓으시면 연구 데이터를 검색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팅이나 연구 집단을 넓게 정의해서 시작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중재율과 크기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코의 두 번째 I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중재를 사용할 것이냐, 또는 중재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버랩이 되는 중재일 수도 있고요. 중재와 다른 중재를 컴바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재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가 중요하겠죠. 무엇을 누가 어디에서 언제 얼마만큼 투여할지, 그 중재를 조정하거나 환자 맞춤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고려해야 유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재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료 검색 중에 이것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 검색에서 성강쌤하고 하고 있는 내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검색식을 만들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추가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검색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메타 분석이나 SR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피코 범위를 아주 쫀쫀하게 구성하고 시작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C에 해당되는 거죠. 비교 중재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두 중재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지 라고 볼 때, 예를 들면은 약물이 있고 신약이 있고 위약을 쓰는 경우죠. 그렇게 비교하면 약물의 효과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중재와 중재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뮤직 테라피, 페인팅 테라피를 비교하는 거일 수 있겠죠. 중재 A와 중재 B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중재의 효과를 보는데 위약 대신 실험 연구 중에 요즘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왜냐하면 컨트롤 그룹에는 어떤 인터벤션을 했는지도 윤리적인 고려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험군에게는 먼저 시점에서 인터벤션을 주고 그 당시에 같이 모집을 해서 웨이팅하는 그룹, 실험군이 하는 동안에는 이 웨이팅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룹이 되겠죠. 실험군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웨이팅 그룹이 인터벤션을 받게 되는데 비교 그룹으로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로마 테라피와 마사지를 같이 하는 거죠. 아로마 테라피와 마사지가 더 효과적일까? 아니면 단순히 마사지만 하는 게 효과적일까? 라는 중재를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마사지의 효과인지 아니면 아로마 효과인지를 구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두 그룹을 비교했을 때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는 어떻게 확인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페인이라든지 피로라든지 조사한다고 했을 때 아로마 테라피 플러스 마사지 대 마사지 그룹을 컨트롤 그룹으로 둘 수가 있겠냐라는 것을 잘 고민해보고 세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죠. outcomes에 해당되는 거고요. 중재 결과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로마 테라피와 마사지의 효과를 어떤 결과 변수를 포함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험 연구들에 따라서 종속 변수에 해당되는 것들이잖아요. 중재 결과가 매우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들을 모두 다 아웃컴스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보려고 하는 결과 변수를 몇 개로 추리는 거죠. 맥시멈 최대 7가지 정도를 하는 게 좋다. 그것을 코어 아웃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웃컴도 합성할 것인지 분석 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세팅에서부터 이런 고민들을 하고 넘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처음 피코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금은 SD라고 해서 스터디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그 메타 분석에 포함되는 연구들은 무작위 배정 임상 시험 연구예요. 그래서 RCT라고 얘기하죠. 랜덤마이즈드가 됐고 컨트롤 그룹이 있고 트라이얼 트리트먼트가 있는 RCT를 얘기하는데요. 무작위 배정을 하는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무작위로 실험군하고 대조군을 설정했을 때 누가 될지 모르죠. 이러한 기법으로 대상자군을 나눴을 때 교란 요인,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에 영향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이 랜더마이즈드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CT가 하기가 어렵고 그 결과는 매우 신뢰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RCT만 규정을 하면 SR에 포함될 연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간호학 연구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무작위로 나눠서 무작위 트리트먼트를 주고 블라인딩을 하고 그러니까 실험자와 뭐 테스트자가 달라야 되고 결과를 해석하는 사람이 달라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외생 변수가 통제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비무작위 연구를 포함하게 되는데 비무작위 연구는 무작위 배정 임상실험 T가 위해한 거예요. 대상자한테 위해하거나 장기적인 결과들을 나타낼 수 있는 중재라면 RCT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작위 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비무작위 연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포함할지 말지 이번 메타 분석에 RCT만 넣을 건지 아니면 비무작위 연구도 포함할 건지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코를 결정하고 나서 고려할 것은 출판 상태와 언어에 대한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 언어더라고요. 모든 유형의 출판물에 보고된 연구를 포함시키는 전략이 내가 바이어스 없게 빗둘림 없이 왜곡된 선정 없이 문헌들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unpublished 된 것들,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들은 unpublished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출판되지 않은 보고서 형식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배제하게 되면 출판된 연구들만 가지는 어떤 특성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문헌을 선정하는 작업 자체에서 이미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그런 거 없이 모든 문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unpublished 된 연구들이거나 또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회색 문헌이라고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회색 문헌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 빗둘림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기법이 있고요. 마지막에 언어거든요. 언어가 영어를 포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는 영어 플러스 한글이죠. 한글로 써져 있는 논문들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빗둘림과 형평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현재 초록인 경우는 영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선정할 때는 초록을 보고 선정하고 언어를 제한하지 말고 구글이나 요즘에는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의 해석 가능한 프로그램들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많은 언어들을 포함해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찾은 연구는요, 이런 연구예요. The Effectiveness of Music Therapy, 음악 치료죠. Music Therapy for Patients with Cancer예요. 즉, 암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게 적용한 뮤직 테라피의 효과에 대한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라고 되어 있죠. 이분들은 중국 분들이시네요. 앱스트랙트를 먼저 볼까요? 우선 피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P는 뭘까요? Patient with Cancer, 암 환자. 구체적으로 어떤 암인지, 또 몇 기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제한하지 않았어요. 캔서를 가진 모든 대상자를 포함하겠다라는 거죠. 넓은 의미의 P입니다. 인터벤션 뭘 줬어요? 뮤직 테라피죠. 뮤직 테라피 역시 구체적인 어떤 클래식인지 또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C는 컨트롤 그룹 해당되는 내용은 아예 없죠. 뮤직 테라피를 준 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나누겠죠. 그리고 아웃컴, 여기서 코어 아웃컴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볼까요? 우선은 앱스트랙트를 보시면 토탈 트라이얼이는 실험 연구라고 했었죠. 19개의 트라이얼이 들어갔고요. 환자 대상은 1548명이었다. 컨트롤 그룹은 765명이었고 실험군은 783명이었다라는 거죠. 스탠다드 케어에 비교했을 때 뮤직 테라피는 매우 의미 있게 삶의 질을 높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뮤직 테라피는 불안감, 우울감, 페인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뮤직 테라피를 하면서 아웃컴은 제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4개의 아웃컴으로 구분이 돼서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얘기한 피코 대충 이해되시죠? 여기서는 RCT만 포함했다라고 했네요. 웹 오브 사이언스, 펀메디, 매들라인이죠. 그리고 코크란 라이브러리, 엠베이스, CBM 이런 데 서치했고 매시브 텀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뮤지코 테라피, 싱, 리듬, 성광생님이랑 강의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별표가 들어가면 리드미컬, 리듬 뒤에 다른 용어가 들어오는 걸 다 포함한다 그랬죠. 템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뮤직 테라피가 5어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캔서 이거나 튜머 이거나 네오플라즘이라고도 쓰기도 하잖아요. 온콜로지 용어들 모두 다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네오플라즘 대문자로 해서 쓰기도 한다. 그래서 요 대상자 프로블럼인 거죠. 페이션트 대상자는 캔서 환자로 하겠다. 그리고 엔드, 랜덤, 컨트롤드 클리니컬 트라이얼, 싱글 블라인드, 더블 블라인드, 플라세보, RCT 모두 다 넣었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우리가 했었던 피코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가 그 다음에 나올 겁니다. 포함할 범주 크라이테리아 그리고 제외할 범주 익스클루시브 크라이테리아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선정한 다음에 문헌고tel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 연구의 피코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죠. 네. 다음 시간에는 시오에 이어서 검색된 연구를 어떤 기준으로 포함하고 배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어쩔입니다.